안녕하세요, 인생컨닝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올렸던 10년 동안 1000만원 모은 여자친구랑 결혼을 해야 할까라는 영상이 조회수가 생각보다 잘 나와서 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날마다 이제 돈을 못 모으거나 가난해지는 분들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해당 영상에서 뭐 댓글에 이런 게 많이 달렸어요. 뭐 사정에 따라 다르다, 돈이 없어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유치원 교사는 박봉이어서 돈 모으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돈을 못 모은다는 거는 가난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모으지 못하는 거를 합리화한다는 건데, 솔직하게 저는 월급 받는 사람이 내가 버는 돈, 모든 돈을 쓰는 게 이해가 안 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물론 뭐 여러 사정이 있다고 얘기를 하실 분들이 있지만, 최근에는 이 직장인이 돈을 모으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집에 중병으로 뭐 고생 중인 가족이 있거나, 뭐 본인 자신이 일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거나, 그러니까 이런 사정들이 있는 거는 인정해요. 근데 그걸 제외하고 도대체 돈을 못 모으는 사정이 뭔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 사정이라는 게 대부분은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해야 돼, 아니면 이 정도는 하면서 즐기면서 살아도 돼 라는 이런 식의 소비지향적인 사고나 주변과의 비교에서 비롯되는 게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사업을 도모를 하거나 뭐 미래를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돈을 쓰고 있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예외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내 길을 걷고 추가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다른 얘기인데, 요즘에는 일반적인 직장 생활만 하는데도 돈을 못 모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제가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미래의 나한테 죄를 짓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0년에 1000만원 모은 여자랑은 결혼하지 말라고 한 것도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무직이 아니라 10년 동안 일을 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없었음에도 만약에 1000만원을 못 모았으면은 이건 단순 산술 계산으로 봐도 40년 동안 일해도 4000만원 모은다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으로 노후 대비가 된다고 보시는지 모르겠고, 이거는 무슨 결혼을 떠나서 혼자 살아도 문제고 둘이 살아도 문제예요. 결혼도 하지 않아서 의존할 배우자가 없으면 더 최악이고, 특히 사람은 나이가 들고 50대 60대가 되면은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요즘에는 형제들도 별로 없죠. 저희 나이 또래에서 형제가 저 때가 출산율이 2 정도 됐었던 것 같아서 2명 정도 자녀를 둔 케이스가 일반적인 것 같은데, 형제도 1명 있거나 없거나예요. 그러면 나의 뒷배를 책임져주는 사람은, 그러니까 부모님을 포함해서 형제 자매는 나이가 들수록 사라집니다. 당연히 인간은 자연스럽게 노화되고 근로 능력도 현저히 떨어지게 될 텐데, 두뇌 활동이나 신체 능력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현만원도 20대 때 30대 때 못 모으는 사람들을 보면은 나중에 뭐 능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이분들은 국가의 도움을 받거나 주변의 도움을 청하게 될 거고, 이거에 따라서 생존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가족 부양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족을 부양하는 거는 사실은 자신의 선택이에요. 자식이 아니고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는 법에서 1차적 부양 의무가 아니에요. 내 생활 수준을 줄이면서 도와야 되는 게 아니고 2차적 부양 의무입니다. 내 생활 수준을 줄이지 않는 선에서, 여유가 되는 선에서 돕는 거예요. 내가 생존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면서까지 부모님에게 돈을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거기다가 건강한데 일을 하지 않아서 만약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면 또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병으로 인해서 일을 못 하시는 상황은 그거는 예외인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내가 결국에는 부모님을 돕거나 가족을 돕는 것도 선택에 의한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둘째는 월급은 쥐꼬리라고 항상 생각한다라는 건데, 실제로 쥐꼬리일 수도 있어요. 처음에 1년 차에 들어갔을 때는 뭐 130, 150이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평균치를 잡아서 200이었다는 얘기를 드렸었던 거고, 어떤 사람은요 월 200을 평균적으로 벌어도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모으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 모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사고를 하는지에 따라서 돈을 모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달라진다는 거고, 이 어떤 사고라는 게 그 사람이 미래에 대한 관점이나 가치관, 능력을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공익법무관이라고 해서 이제 군대를 대신해서 하는 게 있는데, 지방으로 이동을 하는데 월세 비용 내고 관리비 내고 여러 가지 다 냈을 때도 그때 당시는 200 정도 실수령이었는데 최소 100만 원 이상 저축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소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것보다 많이 모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뭐 경조사비나 이런 게 들 때 100만 원 모았다는 얘기고, 어떤 사람은 쥐꼬리 같은 월급으로도 향후에 뭘 할지 고민하고 모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을 벌어도 사실 못 모읍니다. 집에 돈이 많아서 뭔가 도움을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요즘에 보면은 흑수저고 지원도 해줄 돈도 없는데 이렇게 쓰는 분들을 많이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시뮬레이션 하면은 이 상황에서 내가 50대, 60대 때 몸이 아프고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도대체 어떻게 살려고 하는 건지, 돈을 모으는 거는 어떤 사람이 목표의식을 갖고 있다는 건데, 저의 경우에는 군 생활을 마치고 개업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그동안 시드를 마련을 해야 됐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거나 어떤 뭐 자영업이나 자기 개발을 위해서 시드를 마련하고 모으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파트를 사고 뭐 주식을 사고 이제 자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사기도 하죠. 근데 미래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시드머니가 필요하고 무언가 해서 모아야 되는 거죠. 아무리 작은 사업을 하더라도 수백에서 수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지 시도를 해볼 수가 있고, 당연히 부동산 투자까지 생각한다면 기본 계약금을 낼 정도의 시드머니는 있어야 되잖아요. 이 시드머니를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를 전혀 못 모으면은 나중에 이제 기회 자체가 박탈이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균적인 월급이 250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250에서 300. 이 월급을 받으면서도 모읍니다. 모으는 분들은 모으고 못 모으는 분들은 못 모아요. 이거는 소득이 낮아서인 것도 있죠. 소득이 높아지면 많이 모을 수 있으니까 좋은데, 만약에 소득을 변경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면은 이제 결국엔 모으는 작업이 중요한 건데, 오히려 더 쥐꼬리니까 모아봤자 소용없어라는 생각 때문에 아예 써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돈을 못 모은다는 거죠. 제가 아는 친구 중에 20대 초반부터 알바를 해서 돈을 모으는 친구들도 있어요. 알바는 월급 해봐야 뭐 100만 원 정도 버는 거였는데, 자기 생활비 쓰고 학비는 막 장학금으로 충당하면서 그 나머지 돈을 해서 50만 원씩 모으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모으는 사람들은 다 모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는, 인생은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본질을 내가 아니라 이제 타인에게 돌리고, 그 해결책도 타인에게서 찾는 그런 스타일의 분들이, 가난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거나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 타인의 지원이나 타인의 탓을 하면서 돈을 축적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가난해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면요, 첫째는 돈을 못 모으는 걸 합리화하고, 두 번째는 월급은 쥐꼬리라고 항상 생각하고, 세 번째는 모든 문제의 본질을 타인에게서 찾는 데에서 비롯합니다. 내가 돈을 못 모으는 거는 내 탓이 아니라 사회 제도가 잘못돼서 내가 월급을 적게 받기 때문이고, 주변에서도 다 이 정도 쓰는데 다 이 정도는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들 때문이죠. 그리고 그 결과적인 해결책은 내가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제시해야 되는데, 이걸 애써 부정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준비에 대한 생각도 부족한 거죠. 오늘은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 이렇게 사실 살면 가난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노력을 하고 이제 나의 탓으로 돌리는 작업을 해줘야 내가 뭔가 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도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돈 못 모으는 거 부분은 나의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진다는 부분을 애써 부정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